특례, 수시, 대학에 대해서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수성가 대표 김영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례 전형하고 수시 전형이 있는데 이제 몇 개 비율로 써야 될까요? 뭐 3대3이 적절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나눠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필, 특례 지필을 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학, 즉 어학과 관련해서 뭔가 특기자나 이런 쪽을 형태로 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이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, 자, 지금 제가 여기서 전제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면, 자, 만약에 내가 본인이 스스로 볼 때 특례 전형에 해당되는데 나는 굉장히 내신이 애매하다, 즉 나는 뭔가 내신도 안 좋고 뭔가 활동도 안 좋다,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특례 전형에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. 즉 특례 전형에 면접형이 있어요. 아래 대학들, 인서울 하위 대학들은 면접형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제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어느 거 하나라도 강점이 있는 친구들. 그런데 이제 특례 전형, 수시 전형 바탕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제 인서울 하위권 대학 이상으로, 어쨌든 뭐 중앙대, 뭐 경희대, 외대 뭐 이런 정도 전후 소위 말하는 10위권에서 15위권 정도까지 이제 가려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내신 확률도 안 좋고 조금 애매해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특례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6개 대학을 특례 다 몰빵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다음 일단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필 전형, 특례 지필고사를 보는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지필고사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, 여러분들이 지필고사를 어떤 의미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필은 무조건 본인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될 것만 지원하는 거예요. 간혹가다 착각하시는 분들,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지필학원에서 말도 안 되는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무조건 다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지필은 무조건 될 것만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. 아시겠죠? 본인이 A, B, C, D라고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지필고사에 6개를 몰빵하지 않는 한 지필은 될 것만 결정하는 게 목표고, 나머지 것들은 다 올려 쓰시는 거예요. 사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친구들의 원칙이에요. 물론 나는 다른 것도 안 되고, 그런데 나는 인서울 하위권 대학은 싫어, 그래서 나는 지필에 올인할래,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, 아시겠죠? 자, 그랬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상적인 케이스는 특례, 지필 3개,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시를 보통 이제 1개 또는 2개 정도 지원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보통 한 2개 정도 지원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필고사를 본다, 지필고사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2, 3, 1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. 당연히 지필고사에서 만약에 난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어에 집중하는 전형들에 좀 많이 지원하시는 것이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지필고사도 전략이에요. 그래서 지필고사도 반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, 특례도 마찬가지로 배치고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지필고사 보는 친구들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학을 잘하는 학생, 즉 어학 특기자로 간다거나 에세이 전형을 간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어학 같은 경우도 100%예요. 어학은 상향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. 아시겠죠? 내가 될 것 같은 전형, 내가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붙을 가능성이 50% 이상이라는, 60% 가까이 된다는 그 전형에만 지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어학을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어학 플러스 이제 에세이 전형, 그거에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지원하시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어학을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안정적으로 뭔가 2개 정도를 이제
즉 인서울 하위권 대학 그런 대학들에 이제 배치를 해놓습니다. 배치를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난 될 것 같다. 그렇게 되면 합격 여부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수시 전형에 이제 1개 정도는 해서 2개 정도를 배치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통적으로 뜹니다.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특례 수시 분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원칙은 4이거나 아니면 5, 1 이 정도가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. 기본적인 대원칙을 깔고 가셔야 돼요. 물론 수시 전형이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. 특례 전형이 해당이 안 되고 수시 전형만 해당된다.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더 그냥 아예 못 박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인 대원칙은 그렇습니다. 자,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활동이 좋은 학생. 즉 활동이 좋은데 내신이 더 좋으면 좋겠지만 활동이 좋은 학생을 전제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집필을 안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보통적으로는 이제 특례 전형의 중앙대하고 이제 성대 그리고 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고대 연대까지 깔고 가겠죠. 그래서 중앙대하고 성대 그 정도까지 깔고 가고요. 그런데 여기서 내신이 활동이 좋은데 내신도 좋다 그러면 중앙대, 서강대, 성대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 보통 한 3개 정도를 지원하고요. 특례 서류 전형에 이제 3개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연대 국제형 하나 뭐 언더우드든 아니면은 그 글로벌 인재든 그거 하나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. 물론 당연히 2개를 지원하지 않고 뭐 4, 1, 2 이렇게 1, 1 이렇게 지원하셔도 되겠죠. 그래서 뭐 서류 전형에 4개 지원하시고 특례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중에서 국제형 하나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활동이 좋은 친구들은 제가 말했지만 보통적으로 이제 숭실대 아니면 뭐 중앙대, 경희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 내가 어떤 강점이 있지? 강점이 없으면은 이렇게 전제했던 그 전제로 가고 강점이 어떤 게 있지? 그럼 어떤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? 에 대해서 일단 전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. 그래서 일단 뭐 특례 수시 전형 분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